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한번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연도별 입주 시기도 같이 공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내용은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두 가지 이유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죠.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집값은 하락할 수 있고, 또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에 집값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은 신도시 정책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먼저 금리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금리는 어떤 흐름일까요? 금리 인하 흐름이란 건 아마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물가 수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1.8%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1.75%니까 그 수준까지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창호 총재는 올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고,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매매나 전세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공급 측면에서 집값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한번 볼게요. 수도권은 매년 신규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가구수 분할에 따른, 그리고 주택 멸실에 따른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서울은 한 3만 호 정도, 경기도는 10만 호 정도 있어야 좀 안정된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자주 강조를 드렸죠. 근데 이거보다 많이 공급을 되면 이제 매매나 전세 안정 요인이 되는데, 이제 금리 인하 흐름이지 않습니까? 금리가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인하 흐름이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이거보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수도권에 아파트가 나올 곳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공택지가 많이 소진됐어요. 2기 신도시나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서 이제 사업 막바지다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공급은 기대하기 힘들고요. 그나마 공급이 되는 곳은 지금 대부분 수도권 외곽 지역입니다. 평택이나 이천이나 인천 지역 대부분 미분양이 나고 선착순 분양을 진행할 정도로 서울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울 지역은 더 문제입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 올해 3만 7천 호로 호갱 노노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1만 1,000호, 2027년에는 1만 호로 뚝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까 3만 호 수준의 입주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은 입주 물량과 저금리가 만나게 된다면 서울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경기도 입주 물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까지 10만 호 이상 유지됐었던 입주 물량이 2025년 올해 8만 1,000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5만 7천 호, 2027년에도 8만 8천 호입니다. 근데 이 경기도 입주 물량도 잘 봐야 되는 게, 올해까지는요 서울 옆세권이라 불리는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광명이나 이런 지역에. 하지만 그런 물량들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외곽 지역 입주 물량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아까 서울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옆세권이라 불리는 서울 인접 경기도 지역 공급 물량도 부족해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원래 입주 물량 하나만으로 시장을 전망하면 안 돼요. 입주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준이어도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시장 불안이 생깁니다. 실제 2020년에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5만 호가 넘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뚝 떨어지니까 집값 폭등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경고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인하하고 공급 부족이 맞물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몰라요. 내년에 전세에서 크게 영향을 줄 것이고요. 이게 한 번 시작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9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3기 신도시가 있잖아.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64만 호의 공공택지를 지정했고, 생각보다 입지도 괜찮아요. 고양 창릉지구나 아니면은 이제 교산지구, 왕숙지구 다 서울에서 거리가 가까운 데 지정을 했습니다. 대장지구도 그렇고 광명 시흥지구도 그렇고 과천지구도 그렇고요. 자, 게다가 얘는 2018년에서 2019년에 지정했습니다. 벌써 2025년이죠. 7년 전에 지정한 신도시라는 겁니다. 그럼 7년 전에 신도시를 지정했으면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 연도별 입주 물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에 1285호 계양지구에서 입주를 하죠. 첫 입주죠. 2027년에 9614호, 2028년에 11,462호, 2029년에 16,400호입니다. 참고로 요 입주 기간은 2026년 말, 2027년 말, 2028년 말, 2019년 말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입주 기간은 그해 말에 입주하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9년 16,000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만 호 내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상당수가 소형 면적입니다. 아까 경기도에서만 10만 호의 공급 물량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경기도하고 인천 합쳐서 1년에 1만 호 정도밖에 안 오고 그나마 2029년 되어야 1만 6천 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소형 면적이에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신혼희망타운인데 신혼희망타운은 22평 이하의 초소형 면적이죠. 그나마 사람들이 관심 가지려는 25평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시장의 수요하고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3기 신도시 입주 물량만으로 시장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기 신도시에서 민간 분양이 대거 쏟아지는 2030년까지는 앞으로 입주 물량 공백기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무려 4년 6개월 동안요. 2026년 부동산 시장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 될 것인가? 저는 공급 부족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를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꽤 많은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갈 거예요. 하필 이 시기가 금리 인하했던 2% 초반에 기준금리가 나온다는 거죠. 2% 초반의 기준금리면은 전세자금대출금리는 2% 중후반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보다 전세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가 맞물리게 될 경우에 어떤 결과 나온지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전세 가격이 급등했을 때 무주택자는 뒤늦게 움직인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인천 아파트 거래량 폭증하고 있죠. 서울만 보더라도 1월 대비 2월 거래량이 80% 증가했고 2월 대비 3월 거래량이 104%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집을 살까요? 제가 볼 때는 장기 전망이 하락보다는 상승을 가리키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서둘러서 내 집 마련하는 수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세가 만기되신 분들은 한번 오늘 영상 보시면서 과연 내가 이번에 전세를 연장할 것인가 아니다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다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19일 멤버십 영상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찌라시가 나와서 공유를 드렸고요. 서울 역세권에 대단지 1억대 재개발 투자처 2곳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쇼키모노타 멤버십 적극 추천드립니다.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위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